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뜨네, 내 화면에서도. 안 잡히는 데이터로 오케이. 예,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네. 자, 이제 그 파워포인트 엑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전반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엑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과 또 서식 지정, 데이터 입력, 또 조건부 서식, 함수 계산, 쉘 이런 순서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엑셀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면은 이렇게 초기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엑셀 초기 화면은 스프레드시트가 3개 뜹니다.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이렇게 요즘은 하나씩 뜨는 이 스프레드시트 가지고 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스프레드시트라는 건 쉘이 이렇게 무수하게 가로로 열로 이렇게 지된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래 한글도 많이 쓰지만 엑셀로 서식에서 멋지게 문서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엑셀 서식은 이 복잡한 계산들을 간단하게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을 전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엑셀 서식을 사용하면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문서를 잘 만들어서 보관하는 아주 관리에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엑셀을 초기 화면을 띄우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걸로 우리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이 과거의 버전에 보면은 스프레드시트가 시트 1, 2, 3개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는 우리는 오피스 단축을 그 외 메뉴는 이제 여러분 하나씩 배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일들입니다. 단축키는 이제 소위 이제 컨트롤 키라든지 키보드에 있는 시프트 키 또는 얼트 키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간략하게 키보드상에서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할 지점을 이렇게 범위를 정하셔 가지고 컨트롤 카피하면은 그 범위 지정한 지역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할 부분으로 이제 위치를 정해가지고 올려서 컨트롤 V를 동시에 쳐시면 붙여넣기입니다. 그 기능이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제 지금 그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한 부분이 그렇게 이제 컨트롤 C라는 거는 카피라는 야근 셈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C를 누르시게 되면은 복사된 부분을 컨트롤 V를 통해서 붙여넣기 그 부분에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중요한 단축키를 하나씩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C라든지 컨트롤 V 또 컨트롤 X는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축키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특수 문자 이런 거는 이제 한자키라든지 이런 걸 누르게 되면은 특수 문자가 뜨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아래 한글에 F10 눌러서 작업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작업하시면은 여러분 특수기호도 특수 문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렇게 행이라는 것은 1, 2, 3, 4로 시작됩니다. 그거는 소위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전개되는 거는
이제 그 케이스 번호죠. 그죠? 케이스 번호라고 보면은 열은 A, B, C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하나, 사각형 하나를 우리는 쉘이라고 하는데 쉘에는 각 쉘에는 주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열의 1행 첫 번째는 A1이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A1이라는 것은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최초의 쉘을 우리는 A1이라고 이렇게 주소로 구분하게 됩니다. 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저를 가져가게 되면 커저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반전되는 겁니다. 박스가 표시되는데 이거를 이제 활성쉘이라고 그럽니다. 활성쉘. 시트 전체는 우리는 통합 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트명을 이제 각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디폴트 상태로 만들어진 맨 아래에 있는 시트 1, 2, 3 거기다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매출액 또는 수익금 또는 회원 명단 이렇게 하시면은 개별 시트별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시트를 한 파일에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시트명은 단순히 타이핑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트명을 주고 엔터를 치면은 다음 이렇게 쉘에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자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쉘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화면상에 보여지는 쉘은 가로가 너무 짧기 때문에 긴 문장을 써야 한다.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르면은 이게 문장의 줄이 바뀌어 가지고 몇 줄이든 이렇게 한 쉘 안에서 이렇게 글씨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트 여러분 시트 1, 2, 3라고 했죠. 요거를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다른 메뉴지만 이제 테마색 이제 여기 메뉴들이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에 뜨는 걸로 해가지고 시트명을 테마색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밑에 이제 그 쉘명에도 색깔을 줘서 구분을 좋게 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엑셀에서 문서 작업하면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행하고 열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쭉 잡아당기면은 좁게 됩니다. 좁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그 공간을 이렇게 줘서 멋지게 이제 처음에 작업하기 좋도록 우선 쉘 사이즈를 줄여주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작업하면은 한 화면에서 큰 문서도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핑 하는데 만약에 내가 쉘 3개 이상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은 B3, C3, E3이 3개 쉘을 병합해서 한다. 그러면은 홈트 이 키보드 상으로 Alt, H, M, C 이런 거를 차례로 눌러서 합치면은 쉘 3개가 합쳐집니다. M이라는 건 머지, 쉘 합쳐라는 명령이고 C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 메뉴에 있는 서식 복사를 클릭하면은 아까 작업한 그런 형태의 사각형이 또 생겨나서 문자 입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쉘을 병합시킨다든지 지정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커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조정하면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메뉴에 이제 그 더블 클릭하시면은 화살표 있는 부분 스스로 이 프로그램이 그 문장 길이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딱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더블 클릭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은 또 메뉴를 띄우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나서 컨트롤 B 하면은 그 범위를 지정한 후에 복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서로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로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문서 작성에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하고 난 뒤에 범위를 딱 정해가지고 홈 메뉴에서 표 서식을 가시면은 스타일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폰트라든지 색깔, 선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고 또 숨기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특별한 쉘은 나타나지 않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신 후에 여러분이 그 쉘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 가지고 색상이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선택하시게 되고 또 색깔 입히기, 채우기, 선 모양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아주 보기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작성한 표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미리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그 선도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또 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를 멋지게 꾸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이란 거는 글자, 문장, 그 화폐 단위 이런 것들이 기호를 주는 그런 경우에 뭡니까? 그 라운딩 한다든지 또 소수점 표시 이런 것들을 쉘 서식에서 바꿔주게 됩니다. 뭐 여기 메뉴를 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항상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 뜨는 메뉴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쉘 서식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쉘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쉘 서식에 여러 개 이제 쉘 서식이 아마 요쯤 뜨게 됩니다. 여기 서식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쉘 서식에 보면은 시트를 뭘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범주 쉘 표시 유형 여기 표시 유형을 클릭하니까 여기 범주가 뜨는 겁니다. 여기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 그러니까 표시 형식은 1번에서부터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지수, 텍스트, 기타, 사용 계정 이렇게 한 10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숫자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숫자를 세 단위로 콤마를 찍을래 또 소수점 이하 2단위, 3단위에서 반올림 할래 이런 기능을 주고 통화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원화로 표시하느냐, 달러로 표시하느냐 이런 기호들을 삽입하게 될 수 있고 회계는 또 회계 방식, 또 날짜는 날짜를 그 쉘에다가 지정한 쉘에서 정해주고 이렇게 백분율로 이제 퍼센티지 이런 걸 주겠죠, 그죠?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핸들러라는 게 있습니다. 핸들러라는 건 쉘을 활성화된 쉘을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커서를 가져가시면은 십자가가 생겨납니다. 저절로. 그걸 이렇게 아래쪽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쉘 속에 있는 내용들이 복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시트 명칭을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연 상태로 시트 여기 생겨난 걸 더블 클릭한다든지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트 1에는 매출 현황, 그리고 시트 2, 그 다음 시트에는 월별, 뭐, 이렇게 이제, 시트 명칭을 주고, 그렇게 이제, 엔터를 치면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시트 명칭을 주고, 또 색깔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팝업 메뉴가 뜨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매출 현황은 노란색으로 하고 월별은 빨간색으로 주고 이렇게 색상을 정해주면은 구분하기 용이한 겁니다. 항상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색깔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F4에서 F12라는 거는 F가 요쯤 되겠죠. 그죠? A, B, C, D, E, F니까 6번째 칼럼에다가 가서 이 밑으로 쭉 4, 5, 6, 7, 10에다가 이렇게 쭉 당겨서 범위를 정하고 이런 상자에 세트 수를 입력하는 게 엔터를 치면은 세트 수라는 게 제목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제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작업하시기 전에 파일을 저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그게 뭐 10초가 되든 20초가 되든 30분이 되든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파일을 디렉터리 저장해 놓고 계속 작업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쉘 내용을 복사한다든지 할 때 십자가를 드래그 한다거든요. 십자가 여기 예를 들어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쉘에 가져가면 요 쉘이 반전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십자가가 요 끝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끌라는 거예요. 아래쪽이나 우측으로. 그걸 이제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왜 핸들링이냐면은 십자가는 우리가 자동차 본래 이게 핸들이 십자가 모양처럼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고 있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싹 하시게 되면 숫자가 딱 증가한다든지 이 패턴상에 잡혀주는 방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글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뭐를 준다든지 할 때는 1, 2 해가지고 쭉 끌면은 3, 4, 5, 6, 7, 8부터 100까지는 그냥 숫자가 채워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드래그가 하면은 그냥 동일한 값이 복사가 된다든지 또 숫자가 증가하면서 복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짝수로 내가 쉘을 채우겠다. 그러면은 2를 넣고 4를 넣고 핸들링을 쭉 하면은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짝수만 쭉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핸들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쉘에다가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부분이 저장되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쓰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재밌는 사례인데 쉘 하나에 선 치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은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쫙 채워지게 돼요. 그 밑에도 자동으로 숫자 잡아당기기만 하면 드래그 하기만 하면은 하나씩 날짜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31일까지 달력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드래그라는 것입니다. 또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그 필요한 부분 데이터만 읽어서 저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조건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사례는 이제 BOS부터 G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쭉 정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을 적용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엑셀에 그 있는 숫자 값들은 혹은 그 텍스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맨 왼쪽에 시작하는 데이터 쉘 명칭을 주고 주소를 주고 그 다음에 콜론을 구분해서 데이터 값이 끝나는 부분에 쉘 명칭을 주면은 이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이 알아서 요만치 데이터 범위 속의 데이터는 알아가시고 필요한 경우에 딱딱 처리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쉘 조건부에 이제 어떤 특정한 값에는 뭐 빨간색으로 강조를 하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명령에서도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콜론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조건부 서식은 조건을 2개까지 줄 수 있는 색깔을 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값보다 적은 값들을 나열하라든지 많은 값들을 나열하라든지 또 특정한 범위의 값만 나열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다른 시트라든지 다른 부위에다가 쉘 위치에다가 저장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 중에 새 서식 규칙이라는 메뉴를 정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어떤 그 수식을 정해 가지고 그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엑셀 프로그램이 작업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엑셀 기능이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건 이제 가감성제라든지 또는 더 복잡한 수학적 처리를 엑셀이 다 해주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명령은 항상 이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값을 나타내 주고 싶은 쉘에 가서 클릭해서 활성화시켜 놓고 이퀄 치고 거기다가 직접 쉘에다가 이퀄 쳐도 되고 아니면 그 수식 창에다가 메뉴에 있는 빈칸에다가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이퀄이라는 거는 내가 다음에 명령을 줄 테니까 그거를 실행하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엑셀의 명령어는 이퀄 항상 함수 처리 계산할 때는 항상 요 이퀄 치고 함수명을 주고 그 안에 이제 괄호로서 조건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빨간색 글씨처럼 equal 요 쉘에는 equal sum는 summarize sum 합치라는 소리입니다. sum 하라는 거예요. sum 이제 그러니까 FOS 값부터 10의 값까지 이렇게 쭉 그 쉘에 있는 6개의 값을 합쳐서 이렇게 보여주라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더해가지고 그 쉘에다가 이렇게 값을 딱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혹은 엑셀 함수는 엑셀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등호 이퀄로 항상 시작되는 것이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계산식 다음에는 항상 펑션이 오게 됩니다. 펑션이라는 건 명령어입니다. 명령. 그래서 엑셀 연산은 수식과 함수로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 쉘 명령어 함수 명령에다가 이 달러 표시를 하게 되는데 달러는 어떤 특정한 쉘에 항상 그 고정값을 읽어주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여기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쉘에 평균값을 정해주고 모든 값들의 평균값으로 떼주는 것은 편차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편차라는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수식창에다가 항상 등호 너는 이퀄 치고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퀄 치고 나서 요 명령어를 기억을 잘 하지 못한 경우에 함수 요거 클릭하게 되면은 메뉴를 클릭하면은 함수에 관련된 모든 명령어가 쭉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우선 이거 간략하게 이거 한번 그 동영상 요즘 유튜브 동영상이 굉장히 좋은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 실행이 안 되네요. 이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unt if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ount if. 수식창에다가 혹은 쉘에다가 이렇게 equal count if 금액을 적고,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그 쉘의 그 데이터 명칭입니다. 금액, 콤마하고 따옴표에서 금액,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15,00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모두 골라가지고 보여주고, 그 끝에다가 건이라는 값을 붙여라. 그러니까 15,000건, 이런 표시겠습니다. 15,000건.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범위에 정한 값들의 어떤 15,000보다 높은 값들이 몇 건이 있는지 여기 C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23, 여기 쉘의 주소는 C23입니다. 여기 거절을 두고 활성화시키고, equal 치고, count if, 금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요거 이제 범위를 주라는 명령어가 괄호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인덱스라든지 맥스라는 건 최고 값을 구하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것들 항상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 값이라는 것을 먼저 표현해 줍니다. 데이터 값을 읽고, 어떤 매치에서 그 중에 최고값, 그 범위에 있는 최고값들을 뿌려주고, 요 일치되는 것만 정해줘라. 이 두 가지 조건.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명령어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값에 경상도라는 것이 딱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vlook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vlook.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함수 처리는 후반부에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런 수식 계산이나 단순한 계산뿐만 아니라 아주 고급 통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엑셀 전반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